제목 비트코인 제네시스 파산 신청에 2만 1,000달러 선 붕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코인 대부업체 제네시스의 파산 보호 신청에 2만 1,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 암호화폐 투자 부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코인 가격 폭락과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로 경영상 위기에 빠졌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20일 오후 3시 50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0.981달러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689.88달러, 최고 21,175.2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042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미넌스는 41.4% 수준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제네시스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 0.5%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보호 신청으로 가격이 폭락했었다. 제목 코인 대부업체 제네시스 챕터 11 파산 신청. 상위 채권자 50명에 35억 달러 빚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 암호화폐 투자 부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2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그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여러 채권자, 그룹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은 앞서 제미니 등 채권자들은 사전 준비된 제네시스 파산 계획에 따라 대출 상환에 1에서 2년 유예 기간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DCG 지분 및 일부 현금을 받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네시스 임시 최고 경영자인 테라 이슬림은 최근 가능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돌연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네시스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35억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대형 트레이딩 업체 컨벌랜드, 바이비트 투자사 미라나, 파벨 파이낸스 배후, 업체 문알파 파이낸스, 바네크뉴 파이낸스인 컴펌드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 또한 4억 6,220만 달러, 2억 3천만 달러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디센트럴랜드 최고 재무책임자를 연락처로 게시한 헬리버 인터내셔널 코프는 5,500만 달러로 이름을 올렸으나 디센트럴랜드 측은 회사의 공식 투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제목 뉴욕 연준 총재 물가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상승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9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수급 불균형도 이어지고 있어서 물가를 목표치인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종금리에 가까워지면 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지겠지만 최종금리가 얼마가 될지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자신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과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내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다음 달과 3월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한 듯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0.5%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제로금리 수준에서 4.25에서 4.5%까지 올라갔다.
한편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 보유량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코일리더스 코인마켓캡의 국문 뉴스 송출 자격 추가 획득. 사진 코인마켓캡 코일리더스가 암호화폐 시세 정보 전문 기관 코인마켓캡 커뮤니티에 국문 뉴스를 송출할 자격을 추가로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일리더스는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공식 인증 배지를 받고 코인마켓캡의 영문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기관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코일리더스는 코인마켓캡 내부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프로필 유효성을 인정받은 인플루언서와 미디어에 부여되는 커뮤니티 공식 인증 배지를 받고 다양한 기사를 송출한다. 국내 독자는 물론이고 해외 독자를 위해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동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국내외 독자와 암호화폐 투자자로 뉴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독자층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인마켓캡 커뮤니티 공식 인증 배지는 코인마켓캡 내부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프로필 유효성을 인정받은 인플루언서와 미디어에 부여된다. 코인마켓캡 커뮤니티는 인기 가상자산 이외에도 디파이, NFT, P2E 등 여러 부문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와 인플루언서, 수많은 팔로워 보유 커뮤니티 등에 우선적으로 배지를 부여한다. 제목 파산 보호 신청 FTX 거래소 사업 재개 FTT 코인 급등.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보호 신청 후 뒷수습을 맡아온 이 회사의 현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의 재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작년 11월 취임한 존 레이 CEO는 WSJ와의 첫 인터뷰에서 회사의 주사업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재개를 검토하기 위한 데스크포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재개가 자산 청산이나 매각보다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FTX는 지난주 파산 법원에서 50억 달러의 유동자산과 46억 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인터뷰 보도가 나가자 FTX가 자체 발행하는 코인인 FTT의 시세는 한때 30%가량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고객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트위터에 존 레이가 드디어 거래소 재개에 대해 입에 달린 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뱅크먼 프리드먼은 자신에게 제기된 사기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파산 신청 후 레이 CEO가 주장한 회사 자산 현황이나 회사 운영 방식 등에 불만 섞인 반응을 보여온 바 있다. 제목 비트코인 2만 1000달러 회복 BTC 나스닥 상관관계 완화 올해 강세장 위한 준비기간.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 하락에도 상승 흐름을 보이며 2만 1000달러대를 회복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위험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다.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6%,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0.7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6% 각각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 가깝게 반등하며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장중 21,175.24달러까지 올랐다. 이날 코인니스에 따르면 크립토 콘트 기고자 댄님이 올해는 2022년 약세장과 달리 강세장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과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FTX 사태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두 지표는 최근 비트코인 강세에도 여전히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장이 가벼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하거나 저점을 깬다면 추이에 따라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도 최근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고 말했고, 전 백악관 통신국장이자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투자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매체 비트코이니스트가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아케일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30일 상관관계가 약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최근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30일 상관관계는 0.29로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상관계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책정되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아케일 리서치는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하고 다수의 기관 플레이어가 시장을 떠나면서 비트코인 나스닥 상관관계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제목 서틱 2022 웹3 보안 보고서 발표. 미국 뉴욕의 블록체인 보안 감사업체 서틱이 지난 2022년 웹3 보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 가장 트렌드한 프로젝트 및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안과 관련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서틱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롱유이 지유는 자산 가격 하락과 일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중앙 집중식 조직의 붕괴에도 2022년은 웹3 프로토콜에서 손실된 가치 측면에서 사상 최악의 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해킹, 익스플로잇 및 사기로 인한 암호화폐 손실은 2021년의 이전 기록인 13억 달러보다 189% 증가한 3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서틱은 2022 주요 사건 중 하나로 로닌 브릿지 사건을 꼽은 바 있다. 로닌 브릿지 사건은 웹3 사상 최대 브릿지 사고로 전체 브릿지 사고의 1.5%에 불과했지만 손실 가치는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는 2022년 연초 대비 73% 증가한 5,046개에 달했다. 이는 루나 사태 및 FTX 사태로 인하여 보안에 관련한 프로젝트의 수요가 많아졌음을 뜻한다. 서틱 측은 블록체인 보안의 대표 감사업체로서 발달된 AI 기술과 보안 관련 전문가의 수동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웹3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틱의 2022 보안 보고서는 서틱 공식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목 비트코인 시총 4천억 달러 회복, 투심도 크게 개선. BTC RSI 고점 찍고 하락.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만 1,00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됐다. 20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6포인트 오른 51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만 1,076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75%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만 685.38달러, 최고 2만 1,163.01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061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미넌스는 41.4% 수준이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RSI가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RSI는 자산 가격이 과매수가 매도됐는지 알 수 있는 모멘텀 지표다. 지난 2주 동안 BTC RSI는 2019년부터 집계된 RSI 수치 톱10에 3차례나 들었다. 1월 14일 89.3, 1월 16일 88.2, 1월 17일 88.1을 기록했다. 현재는 78 수준이다. 2019년 이후 BTC RSI는 약 1,500거래일 중 10차례만 78에서 79 수준을 나타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수준의 RSI에 도달한 후 비트코인의 평균 7일 30일 수익률은 각각 7%, 15%였다. 제목 CNE 패드워치 2월 미기준 금리 25bp 인상 확률 96%, 3월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75%. 1월 19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7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96.3%에 달했다.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빅스텝 가능성은 3.7%에 그쳤다. 오는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74.8%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2.9%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이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2월 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다수 위원이 예상한 수준인 5%에서 5.25%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크미 페더 취코일 리더스. 제목 전 비트맥스 CEO 비트코인 글로벌 금융 붕괴에 15,000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여전히 1조 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와서 헤이즈는 미국이 금융 붕괴를 촉발하면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맥스 전 최고 경영자는 블로그를 통해 미국 경제 문제로 인한 글로벌 금융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비트코인의 현재 랠리를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 연준의 피벗 가능성이 대두되지만 2020년부터 양적 완화로 인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일에 순조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헤이즈는 말했다. 그는 돈이 투입될 때와 회수될 때 시장의 반응은 대칭적이지 않다며 미국 신용시장 일부가 붕괴돼 광범위한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2023년은 연준 피벗이 있을 때까지 2022년만큼 시장 상황이 나쁠 수 있으며 비트코인 15,000에서 16,000달러대가 앞으로의 주요 관심 가격대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20일 오전 8시 36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1,071달러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약 9,795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제목 ESG 친화적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먼저 시총 1조 달러에 도달할 것. 이더리움 vs 비트코인 코일리더스 유명 크립토 벤처 캐피탈 드래곤 플라이 캐피탈의 매니징 파트너 하셋 쿠레시가 어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달한다면 그것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쿠레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ESG를 감안해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큰 기관들과 많은 일을 한다. 이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원하지만 ESG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이더리움은 미국 해외자산 통제국 규제를 준수하므로 기관의 진입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부연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연간 실적과 사상 최고치의 하락폭을 기반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매우 유사한 실적을 보였다. BTC는 연초 이후 25.5% 상승한 반면 ETH는 약 27% 상승했다. ATH에서 비트코인은 69.9% 하락한 반면 이더는 68.9% 하락했다. 앞서 쿠레시는 지난해 여름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컨센서스 2022 포럼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약 3장에서 탄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니스왑과 오픈시가 유니콘으로 성장했고 코인베이스도 유니콘을 거쳐 성공적으로 상장됐다. 이들은 현재 블록체인과 대체불가 토큰 시장을 이끌고 있고 모두 약 3장에서 탄생했다. 약 3장은 투기 세력을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는 5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는 독자성, 확장성, 개인정보 보호, 상호운용성, 사용자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제목 원유 재고 증가에도 상승.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상승했다.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5센트 오른 배럴당 80.33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거래일 중에서 유가는 9거래일 동안 올랐다. 이날 종가는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최고치이다. 중국의 춘제를 앞두고 유가가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춘제를 앞두고 시장 조사 결과 이달 상순 주요 소매 기업의 식품, 음료, 의료 매출이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며 소매 판매와 외식,
국내 관광 등이 모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SPI 애셋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마켓워치의 중국의 이동 자료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분기는 침체 공포가 가득 채우고 있어 원자재 시장이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네스는 그럼에도 최근 목격된 중국 원유 수입의 가파른 증가세와 상품 수출의 급격한 증가는 중국이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이는 동시에 1분기 글로벌 원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에 유가 상승폭은 축소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840만 8천 배럴 증가한 4억 801만 5천 배럴로 집계됐다. 전주에 기록한 1896만 천 배럴 증가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 수준을 보였다.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10만 배럴 감소와 달리 깜짝 증가한 것으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이다. 휘발유 재고는 348만 3천 배럴 늘어난 약 3025만 9천 배럴을,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193만 9천 배럴 줄어든 1억 1577만 7천 배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는 170만 배럴 증가하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는 40만 배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주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은 85.3%로 직전 주익 84.1%에서 상승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87.1%를 예상했다. 제목 미증시 긴축 침체 우려 속 하락 나스닥 0.96% 마감.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위험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다.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2.40포인트 하락한 33,044.5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01포인트 밀린 3,898.85로 나스닥 지수는 104.74포인트 떨어진 1,852.27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떨어졌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3대 지수는 3에서 5%가량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지표가 악화하자 시장은 이를 차익 실현의 빌미로 삼고 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발언과 연준의 긴축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주목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최근 둔화에도 여전히 높으며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의 목표치로 돌아가도록 당분간 충분히 제약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가까워진다는 신호가 더 나올 때까지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2월 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다수 위원이 예상한 수준인 5%에서 5.25%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으나 연준 내파위원들은 여전히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거나 초기에 빠르게 인상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연설에서 다가오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로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이날 한 행사에서 초기에 신속한 인상 속도에서 더 늦추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해 25bp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유가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등 일시적 요인들로 나타난 것이라며 기저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금리가 5%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4.25%에서 4.50% 수준이며 시장에서는 연준이 2월과 3월 회의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25bp씩 인상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지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침체 규모는 얕고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부동산 시장 지표는 침체 우려를 강화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4% 감소한 연율 138만 2천 채를 기록했다. 이는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8%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규로 착공된 주택 건수는 약 3% 줄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1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8.9를 기록해 전달의 마이너스 13.7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5개월 연속 마이너스대에 머물러 지역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미국의 실업 지표는 또다시 개선돼 다른 부문과 달리 노동시장은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5,000명 감소한 19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해 9월 19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 5천 명보다 적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부채 규모가 법정 부채 한도에 다다르면서 공무원 퇴직 및 장애연금과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이날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중단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간 부채 발행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011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당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 금융시장을 대혼란으로 밀어넣은 바 있다. S&P500 지수 내 에너지, 통신, 헬스 관련주가 오르고 나머지 8개 업종이 하락했다. 산업과 임의소비재, 금융, 기술,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1% 이상 하락했다. 개별 종목 중에 소비재, 업체 프록터 앤 갬블의 주가는 실적이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판매량이 전 사업 영역에서 감소했다는 소식에 2%가량 하락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의 주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4% 이상 하락했다. 비디오 게임 업체 로블록스의 주가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내렸다는 소식에 6% 이상 하락했다.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의 주가는 원자재 비용 증가로 인해 회사가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해 7% 이상 하락했다. 온라인은행 디스커버 파이낸셜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경기 악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이날은 장마감 후 넷플릭스와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 실적을 발표한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탄탄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한다의 헤드모야 선임시장의 럴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대형 기술 기업들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라며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려면 고용시장이 망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의 헨리 옐런 전략가는 마켓워치의 국채가 오르고 있으며 위험회피 기조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주식의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몇 주 전에는 시장이 더 부진한 지표에 환호했다. 왜냐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의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쁜 뉴스가 더는 트레이더나 투자자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 시장이 더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미 연준이 오는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6.3%를 기록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 오른 20.5위를 나타냈다. 제목 미연준 2인자 인플레 완화 낙관하면서도 제약적 통화정책 필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19일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를 낙관하면서도 상당 기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날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강연에서 최근 들어 누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며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확실히 되돌리기 위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준이 공개한 강연문에 따르면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높고 2%로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동료들은 물가 안정을 복원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공격적인 인상 조치로 기준금리를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제약적인 영역까지 끌어올린 뒤에 인상 속도를 줄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후 12월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를 늦춘 연준은 2월 회의에서 인상폭을 통상 수준인 0.25%포인트로 더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브레이너드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 자체에 대해선 낙관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총수요가 계속 줄어들면서 커다란 실업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도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둔화와 물가 상승률 감소가 가능해졌다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 공급난 등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이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높은 주거비용 역시 상업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오름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근원 상품과 비주거 서비스의 가격 흐름, 임금 상승세의 둔화 신호,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 마진의 축소는 우리가 지금 1970년대식 임금 물가 상승 악순환을 겪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근로자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제목 JP모건 다이먼미 가벼운 경기 침체 겪는다면 기준금리 6% 이를 수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19일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일시적이라며 시장 예상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를 계기로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기준금리가 5%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을 기저 인플레이션이 아직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공개된 점도표에 제시된 올해 말 예상 금리는 5.1%지만 실제 최종 금리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는 게 다이먼 CEO의 예상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다이먼 CEO는 미국이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는다면 기준금리가 6%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관측은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 내 메타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5.25% 이상의 최종금리를 전망한 직후에 나왔다. 미 최대 은행을 이끄는 다이먼 CEO가 시장의 연내 금리나 전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잠복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된 것은 유가 하락과 최근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중국의 경기 둔화 덕분이지만 이러한 요인은 한시적일 뿐이라고 다이먼 CEO는 전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경기 둔화라는 혜택을 다소 내려간 유가의 혜택을 누렸다면서 내 생각에 유가는 향후 10년간 올라갈 것이고 중국은 더 이상 물가 하락 요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선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 침체에 대해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성장을 훼손하는 잘못된 공공정책이라고 밝혔다.